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되게 간단한 변수에 대한 문제를 드렸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게 잘 하신 분도 있고요.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번 쑥 둘러봤을 때 여러 가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자체는 정말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아예 안 다뤄봤던 생소한 어색한 녀석이니까 당연히 이걸 활용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생소하고 어색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잘 못할 뿐인 거지 개념을 정확히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그 이상의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잘하신 분들은 뭐 기존에 언어를 공부하셨던 분들 혹은 지금 그냥 이 순수한 생소하고 어색한 상황 속에서도 적응이 좀 빨리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잘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구현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구현 끝이라고 하는 이 사이, 그러니까 즉 이 자리 여기에다가 코드를 적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코드를 적어냈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출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문제를 좀 보자면은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자, A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했죠. 그 다음 B도 선언했고 10이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출력을 그냥 한다 했을 때 결과 뭐 나와요? A는 5, B는 10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그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결과를 지금 현재 코드를 적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이렇게 나오도록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결과가 이렇게 바뀌도록 코드를 작성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A라는 변수한테는 10이라는 값을 넣고 싶은 거고 B라는 변수한테는 5라는 값을 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숫자를 바꿔 넣는다.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주고 B라는 변수에다가 5를 넣는다. 되나요? 되죠.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이거 되나요? 이건 안 되죠. 얘까지는 돼요. 근데 얘가 안 돼요. 왜? 코드의 순서를 쭉 내려가 봤을 때 이 시점에 A는 5예요. B는 10이고요. 이 시점에서 A는 10이 됩니다. 그죠? B가 값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10이었던 값이 A에 들어가서 A는 결국 10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10으로 변한 값의 A를 B한테 넣겠다라 그러면 B는 그냥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값을 뒤바꾸는 과정에서 서로 변수가 가진 값들을 바꿔 넣어준다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예 값을 바꿔 넣어버리는 거 이러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거 말고도 방법 또 있나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건 되나요? 이거 되나요? A는 A 플러스 A 이 한 줄의 코드를 흐름을 좀 보자면 여기서 사용된 이 A는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겠죠. 그러면 A는 원래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공간인데 이 공간을 불러냈어요. 불러내고 이 공간에다가 A 플러스 A 컴퓨터는 이러한 연산을 해야 되면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A는 현재 뭐를 가지고 있어요? 5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 5로 치환, 여기도 5로 치환, 그럼 5 더하기 5는 10.
그럼 여기에 5 대신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겠네요. 얘 없어질 거고. 그럼 a는 10 나오겠죠. 그쵸?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가면은 실제로 원하는 것도 해결이 되겠죠? 코드가 실행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순서로 가면 b는 10이에요. 5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a의 값이 변할 거니까. 이렇게 간다면 b에 a 5 들어갈 거고 a라는 녀석을 a 플러스 a 해서 값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이 하나가 더 달렸어요. 숫자, 사칙연산, 사용 금지 이런 거 달려있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게 A한테 10 넣고 B한테 5 넣고 숫자 썼네요. 10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했죠. 그럼 이거 조건을 위배했네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못 지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사칙연산을 써버렸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제시했던 두 가지 방법 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새로운 방법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어차피 하나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 공간을 살짝 다른 개념으로 한번 틀어볼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 그림은 컵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컵 안에 빨간색 음료수 하나랑 초록색 음료수를 이렇게 채워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컵이 가지고 있는, 이 컵과 이 컵이 가지고 있는 음료를 정확하게 서로 뒤바꿀 수 있나요, 우린? 컵 두 개를 사용해서 음료가 따로따로 담겨 있는데 이 둘을 완벽하게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섞이지 않고? 안 되겠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음료를 옮겨 담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빈 컵 하나가 있으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빈 컵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음료를 여기다가 옮겨 담습니다. 초록색 음료를 옮겨 담아요. 빨간색 음료를 옮겨 담으면 우리는 섞이지 않고 완벽하게 이 두 음료를 바꿨죠. 서로 다른 컵한테 값을 뒤바꿔준 결과를 보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물론 코드로 옮겼을 때는 정확하게 코드로 옮겼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아까랑 뭐가 달라요? 제가 지우지 않고 덮어 씌우는 걸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빈 컵에, 새로 만들어졌던 이 빈 컵에 값이 남아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건 뭐 디테일한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코드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자,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다? 새로운 컵, 즉 빈 공간, 새로운 변수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 변수에 둘 중에 하나의 음료를 넣어놨다. 그게 지금 이 코드죠. C라는 변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C라는 변수에 A라는 변수가 가진 값을 넣어준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로운 컵에다가 보관한 그 녀석 말고, 자, 순서가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그럼 우리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야죠. 그쵸? B가 가지고 있는 걸 A한테 넣어줄 거예요. A는 백업을 해놨으니까. 그리고는 B한테는 C가 가지고 있는 거를 넣어주게 될 겁니다. 순서대로 A, B, C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처음에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겼고, 그 다음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겼고, 그 다음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기는 과정. 이걸 코드로 그대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세 줄 적히게 됩니다. 그럼 얘는 숫자도 안 썼고 사칙연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용한 거라고는 대입연산자와 변수, 그리고 변수의 값이라는 개념만 사용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수의 값을 서로 뒤바꾸는 과정에서 조건에 따라 다른 정답을 풀이를 했지만 결국 바꾸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려드린 것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본인 마음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변수에 관련된 문제 좀 간단하게 하나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 변수라는 개념은 이제 초반에 배운 개념이니까 나중에는 뭐 잘 사용이 안 되냐, 안 되겠지, 뭐 사용이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배우는 이 변수라는 개념은 개발 내내, 개발이라고 하는 그 영역 내내 필요한 개념이고, 언어가 바뀌어도 똑같은 개념이고,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초반에 배울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변수 없이는 다른 걸 논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수를 오늘 공부를 바로 해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심화적인 개념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변수, 저번엔 출력 배웠는데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문 끝나면 반복문 같은 거 공부할 거고요. 반복문까지 끝난다면 함수, 그리고 대체, 뭐 클래스도 사실 뭐 객체랑 같이 딸려오는 거긴 하니까 이렇게 이런 거 공부할 거고, 큰 단락으로 나누면 요 정도 문법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두 가지 벌써 끝났고 조건문에 대한 거 이제 배워볼 겁니다. 자, 조건문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조건을 다루는 문법이겠죠. 문은 어떠한 문법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출력문이니까 출력하는 문법이었고, 조건문이니까 어떻게 조건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문법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쵸? 이 조건문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일상에서 조건을 활용하나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실 때, 일상을 지낼 때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과 얼마나 밀접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밀접할까요? 매우 많이 밀접할 겁니다. 정말 많이 밀접할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컴퓨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조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타이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눌러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입력된 게 화면에 보이죠? 자, 제가 기억이라는 키보드를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기억이 쓰여지죠? 제가 기억을 눌렀는데 니은이 쓰여질 수 있나요? 이거 키보드 자판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그럴 수가 없겠죠? 지금 여기에선 조건이 뭐가 쓰였어요? 내가 기억을 누르면 기억이 출력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쓰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키보드를 다루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더 일상적인 상황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저 자동문을 이 강의장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버튼을 누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문이 열리죠. 그죠? 버튼을 누르면 이라는 조건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수행해야만 문이 열린다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만큼 일상에서 내가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겠죠? 실제로 모든 프로그래밍은요, 조건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없으면 실행도 없어요. 자, 우리는 근데 조건문을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분명히 실행을 해봤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해봤죠? 이거 뭐 나와요? 안녕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조건이 쓰였어요? 조건이 쓰였나요? 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된 조건을 수행한 거예요. 그 약속된 조건이라는 건 이렇게 코드를 적으면 이런 결과를 보여줘 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조건문은 실제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설정된 조건 말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드러낼 조건에 대한 거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의되어 있는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조건문 이 녀석을 쓰려면 무조건 일단 얘가 와야 돼요. if. 자, if라는 이 영어 단어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이죠, 만약. 이 녀석은 만약이에요, 만약. 만약이라는 말, 만약 뭐뭐 한다면 이게 맞죠?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럼 뭐뭐 한다면이니까 조건이네요. 그래서 if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if라고 시작을 하면 조건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녀석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의미로 먼저 얘를 예약어를 깔아 놓는 거고 그 뒤에 조건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콜론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수행할 코드를 적어주는 곳입니다. 이게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실제로 이 구성들을 좀 끼워 맞춰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성공 나올까요? 성공 나오겠죠? 왜냐면 조건문이 쓰여졌는데 조건을 적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조건을 적었죠.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 값인가요? 10, 11 이런 값인가요? 아니죠. 이런 녀석들은 조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리는 조건을 이렇게 비교현상, 논리현상 같은 걸 사용해서 적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충족이라고 하는 거는 명제로 따지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건 이 조건이 맞는 말일 때 그때 수행할 코드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녀석이 출력되어 나오는 겁니다. 왜냐? 1과 1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건의 결과가 참일 때, 참이라는 건 결국 true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조건의 결과가 참일 때만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과 2는 같다라고 했어요. 이 조건이 이제 거짓이죠. 그럼 성공은 안 나오는 겁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소괄호는 빼셔도 상관없어요. 조건을 적는 곳에 사용되는 소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소괄호는 또 연산에 또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면 되는데 얘는 조건이 결과가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얘를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지금 이 프린트랑 이 프린트는 출력되는 문구가 다른 거 말고 또 다른 점이 있나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성공이 안 나오는 것까지는 눈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물음표라는 출력을 하는 프린트가 또 추가된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얘는 이제 물음표는 찍혀 나옵니다. 왜? 이 조건 충족 안 하면 밑에 있는 거 코드 실행 안 한다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얘는 지금 이만큼 들어갔죠. 첫 번째 이 첫 칸을 기준으로 점이 2개 찍혔어요. 2칸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서 들여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언어는 들여쓰기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파이썬은 더 중요해요. 다른 언어들이 들여쓰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가독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읽히게끔 쓰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독성. 그래서 자바나 C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를 하는 목적이 가독성이에요. 읽기 쉬우라고. 근데 파이썬은요, 들여쓰기를 하는 목적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덴테이션 자체가 어긋나 버리면 파이썬은 에러를 보여줍니다. 어떤 에러를 보여주냐? 이거 에러예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어떠한 코드가 나왔고 그 코드의 결과로 들여쓰기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그때 들여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라고 에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들여쓰기를 하는 기준은 뭐냐? 자, 이러한 문법을 쓸 때 콜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찍힙니다. 이 땡땡이 콜론이에요. 콜론. 이 콜론이 찍히면 그 밑에 오는 코드는 일단 들여쓰기 한 번 해야 돼요. 들여쓰기 한 번당 보통 2칸 내지 4칸 사용을 하는데, 콜론이 나왔어? 그럼 그 밑에 오는 코드 첫 번째는 무조건 들여쓰기가 되긴 돼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 콜론이 나왔고 들여쓰기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이 코드는 이 콜론이 적힌 문법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속되어 있다라는 건 해당 문법을 통해 이 녀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들여쓰기가 됐으니까 이 콜론에 종속이 된 거고요. 이 콜론에 종속을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부합하냐 안 하냐를 따져보고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녀석이 되는 거고, 얘는 들여쓰기가 됐나요? 안 됐죠.
그럼 얘는 독립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의 여부랑 상관없이 얘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드가 물음표 기준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물음표 기준으로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녀석을 들여쓰기를 했다면 이제 얘도 종속된 거니까 조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매우 중요한 문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보시면은 얘 뭐라고 하네요. 콜앱에서 이 녀석 뭐라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들여쓰기가 제가 기준이 2칸으로 잡혀 있는데 이 2칸짜리를 한 칸만 해도 얘는 뭐라 하네요. 이렇게.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2칸 이하가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이 툴에서 나는 들여쓰기를 2칸으로 정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 2칸 자체를 문법으로 보는 겁니다. 가독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파이썬 자체는 이게 문법이니까 더더욱 중요하다. 애초에 안 지키면 실행을 못한다. 자, 이게 조건인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성공 나옵니까? 실행하면? 나오겠죠. 나올 때 이게 성공이 나오는 건 당연히 나오는 건데 나오는 그 과정을 한번 컴퓨터 입장에서 따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이 라인 코드가 실행되면 a라는 변수 만들어서 공간이 존재하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자, 그 다음에 if 나와요. 그럼 컴퓨터는 아는 거예요. 아, 얘 지금 조건 따져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봅니다. 이 조건을 봤을 때 연산해야 되죠. 그죠? 이 조건 연산해야 돼요, 컴퓨터는. 그러면 뭐부터 해요? a라는 변수가 값으로 사용된 자리에 치환해야죠. 그럼 숫자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10은 10과 같다라는 연산 직접 수행합니다. 얘는 무슨 결과예요? 이 결과는 뭐예요? true죠. 참이니까 아까 true false 얘기한 true. 그러면 얘가 10이 되고 이 결과 true가 남네요. 그렇죠? 자, 조건문은요. 조건을 적는 곳의 결과가 true일 때만 실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컴퓨터가 이 연산을 전부 다 했을 때 이 자리에 true가 남아야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실제로 연산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안 해봐도 이것만 봐도 암산이 되기 때문에 얘가 된다 안 된다를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사실상 이 자리에 true가 직접적으로 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자리에 만약에 false가 남았대요. 이거 나와요? 안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럼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실행 안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조건문을 만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는 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실행될 거니까. true와 false.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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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한 줄이 더 있다, 뭐, 비교해야 될 게 있다, 이거는 아닌데, 이만큼을 놓고 봤을 때, 이 블럭 씌운 만큼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은 그냥 한눈에 이 결과까지 도출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 자체는 이렇게 치환하고 연산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긴다, 라고 하는 이 과정, 순서를 약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냐면,
이러한 수순이나 순서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컴퓨터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지면요. 아무리 복잡한 연산을 한다 그래도 보여요. 근데 머리로 그냥 이거는 지금 너무 쉬운 거니까 한눈에 보이지만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한눈에 절대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컴퓨터의 수순을 놓치게 되면은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거듭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개념을 좀 더 하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아니다 개념을 더 하지 말고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더 보죠. 자, 아까 우리가 논리연산이라 그래서 AND와 OR, NOT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성공 나오나요? 성공 나올까요? 이거는 나오겠죠. 왜냐면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말 그리고 맞는 말이니까 결국 맞는 말일 거잖아요. 그럼 성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랬다면 이거 성공 나오나요? 아까랑 달라진 거라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냥 작거나 크거나 까지밖에 안 했어요. 이러면 나올 수 있나요? 이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것과 AND로 엮인 거 사이에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 둘 다 맞는 말이어야 그리고가 조건 충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AND가 아니라 여기가 OR였다면 이거는 나오나요? 얘는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 맞는 말 또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AND와 OR 논리 연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AND는 양쪽 다 맞는 말이어야 돼요. OR는 하나라도 맞는 말이 있으면 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한 줄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연산자가 총 몇 개 쓰였어요? 이 조건에는 연산자가 몇 개 사용됐나요? 3개죠. 왜? 같다 하나, 오어라는 논리 연산 하나, 부등호 하나, 총 3개가 사용이 됐죠. 이 3개의 연산자들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나요?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 먼저 했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true가 남는 상황이었으니까 true or b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비교 연산을 먼저 하고 이 결과를 먼저 도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해야 상황이 좀 맞잖아요. 그죠?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대입 연산자 등등 이런 기타 등등 연산자들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칙 연산도 우선순위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우선순위를 틀고 싶으면 우리는 괄호 같은 거 쓰죠. 이게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 한번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썬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면 뭐 글들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적당한 거 하나 골라서 보시면 돼요. 이런 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근데 얘는 좀 이것저것 뭐가 많네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이것보다 좀 더 심플한 걸 찾아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얘도 똑같네.
다 똑같네요. 비슷하네.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여기 이런 비교 연산, 자 여기 들어있고 논리가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이 1번에 가까울수록 더 먼저 실행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AND OR보다 얘네들이 더 먼저 실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비트 같은 건 다 무시하셔도 되고, 곱셈이나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순서 다 바뀌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괄호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괄호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은 b 곱하기 2를 먼저 할 거니까 30 더하기 10 해서 40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주게 되면 더하기를 먼저 할 거니까 25 곱하기 2가 돼서 50이 맞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성공이죠. 근데 괄호가 없어지면 성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괄호는 연산에 사용이 가능하다. 우선순위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쯤 검색해서 쭉 훑어보시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것 중에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워서 눈에 봤던 녀석들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대입연산자는 여기 지금 안 써져 있는데 대입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되게 낮아요. 먼저 실행되지 않아요, 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녀석이랑 동시에 사용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대입연산자는 여기까지 개념을 좀 알아봤고, 낫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낫은 이제 반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숫자한테는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 a 자체가 true니까 변수가 가진 값으로 치환하면 얘는 true예요. 그래서 그냥 성공이 출력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not이라고 하는 논리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true가 반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찍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연산자의 개념들, 그 다음 조건의 연산자를 활용하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또 하나 열어 드릴 겁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조건문 문제라고 해서 하나 또 나왔을 거예요. 이 녀석을 20분까지 풀어보시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다 당연히 못 푸실 텐데 내일 수업 전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수업에서는 이거 풀이부터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주세요.